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언론과 개인을 상대로 고소전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오늘은 SNS에 취재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에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무리하게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 관련입니다. 초인종을 밤늦게 누르면서 계속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기자 얼굴까지 함께 올렸더군요. 딸의 기자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갑자기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과연 취재의 자유의 한계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밤늦게 가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죠. 자, 지금 계속 고소전 이어가면서 또 이번에는 언론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배경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늦게 혼자 사는 딸 집에 찾아가서 계속 초인종 누르면서 인터뷰 좀 하자. 물론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봤을 때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언론사를 보면 1957년에 그 당시에는 뭐 방송이 별로 없었으니까 신문윤리 강령이라는 걸 저희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 신문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시행 규칙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5조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 취재는 하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이 취재 대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론은 항상 그 당시에 언론 취재 당시에 항상 상대에 대한 명예 그리고 사생활을 언제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그리고 딸이 나왔을 때 무조건 사진을 찍어대고 그리고 뭐 아예 밖에 못 나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과잉 취재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모두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것을 크게 재단한다기보다 이미 사법부의 판단에 충분히 맡겨도 되는 것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밤중까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언론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취재는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고 하지만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저희 언론 윤리 강령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 전 교수도 기자 출신인데 지금 그 당시 이렇게 취재하는 그 상황들을 저희가 쭉 봤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밤늦게 찾아가서 인터뷰 시도하고 하는 것과 혼자 사는 딸 집을 찾아가는 것은 좀 다르다.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인 거죠? 예, 저는 뭐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지금 항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이 사실 그 부모로서 딸, 아들의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대학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측면들이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혼자 사는 딸 집까지 그것도 심야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억지로 촬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명백하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그러니까 수단은 다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이 하나의 취재 관행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지금 글을 올린 걸 보면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 딸에게 달려드는 순간에 차 문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피도 나고 이렇게 다쳤는데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갔다.
이건 참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앞서 그 취재 윤리 강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윤리 강령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실정법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한 30년 전에 그 취재 기자로 일선 기자로 맡길 때는 그런 뭔가 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은 이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하던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지금 시민들,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라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큰 국민들의 또 이 지금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또 언론에 대한 횡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이제서 늦게나마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형법학자라지 않습니까? 형법에 잘 쓰는 이야기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취재에 대해서 이 법적 시한이 있을 때 뭔가에 대해서 이 상당히 조치도 취하고 배상도 받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예. 부분들은 그렇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본인이 지금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성 그런 위선과 기만에 대한 국민이 따가운 질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저는 뭐 수위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그 선을 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예.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윤기찬 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른 부분들은 계속 고소전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고소는 안 하고 그냥 글만 올린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도 해요. 사실 이제 언론 취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왜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안 하냐. 네. 이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공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안 쓰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론화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예. 잠깐 한마디 할게요. 네, 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영상을 공개한 의미는 사실 뒤에 이제 판례도 공개한 것처럼 이게 주거 침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안 스크린이 있는데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딴 사람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호실 알고 누르면 왜냐하면 그거는 공개된 공간이 아니에요. 주거 침입이 되는데 이 영상을 공개한 의미가 뭘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사소통은 아니고 이분이 아마 좀 공개적인 사과를 해라 이런 걸 요구할 것 같아요. 이런 뭐 아마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 일단 좀 공개 사과 같은 거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경고성 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공개했다는 거는 아마 다른 기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고발도 했잖아요. 심한 예. 거 그런 거는 명예훼손이나. 근데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영역 한계 사항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걸리지만 이런 관행도 문제 삼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아마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 기자들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이런 취재 관행에 대한 논의도 아마 윤리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런 좀 의사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보입니다. 기자 초인종을 누른 기자 얼굴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일단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초상권이면 모르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집 앞에 초인종 누를 때는 그걸 찍히는 걸 알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부분은? 영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